남자농구 모비스와 전자랜드 경기입니다. 모비스는 직전 KCC에게 4점 차로 패하면서 4연승이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함지훈은 역시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죠. 다만 1위 KCC와 대등한 경기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빼어난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는 장재석의 존재감 또한 반가운 부분이며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번 시즌에 전자랜드를 4번 만나서 모두 다 승리했다는 것은 최근 더더욱 페이스가 좋지 않는 전자랜드를 상대로 이번 경기에서도 매우 좋은 내용을 보여주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용병 매치업에서 전자랜드 용병들이 아직 국내 경기 적응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모비스 션농의 활약상이 빛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전자랜드는 용병 2명을 동시에 영입해 3연전을 치렀으나 3경기를 소화했으나 모두 패했죠.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직전 KGC전에서도 77대 84로 패하고 말죠. 외국인 선수 매치업에서 열세에 몰리고 있으니 주축 선수들의 이력도 반감된 상태라는 평가입니다. 여전히 김낙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포워드 자원들의 경기 기복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경기는 모비스 승리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 전승을 거두고 있고 분위기나 경기력 또한 모비스가 우위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전자랜드는 두 용병의 합류 효과를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고 국내 자원들의 경기력 또한 기복이 심한 만큼 오늘 경기에서도 모비스를 상대로 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3.5점 기준점 핸디캡도 모비스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자 배구 GS칼텍스와 현대건설의 경기입니다. GS칼텍스가 직전 흥국생명을 잡아냄으로써 1위에 둬야겠죠. 삼각편대의 기세도 매우 좋고 4연승의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직전 흥국생명전에서는 러츠와 이소영, 강소희가 모두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죠. 그리고 4연승 기간에도 이 세 선수들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현대건설을 상대로는 2승 3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원정에서 3번은 모두 패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GS 칼텍스 홈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GS 칼텍스 선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은 이미 탈락이 확정돼 있고 GS 칼텍스는 1위를 지키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확실하겠죠. 물론 현대건설에 비해 센터 전력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김의리와 문명화가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어 센터 전력 또한 큰 차이가 난다고 평가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 이상은 확실한 양날개 공격 자원의 힘을 바탕으로 또 홈에서 치르는 경기이니만큼 득점 대결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선 원정팀 현대건설은 최근 흐름이 좋았죠. 3연승을 기록 중이었지만 직전 경기에서 KGC 인삼에게 풀세트 접전 끝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인삼공사와 최하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친 만큼 이번 패배가 매우 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용병 매치업에서 보면은 루소가 완전히 패한 셈이죠. 그리고 이번 GS 칼텍스 러츠와 비교해도 현대 용병 루소가 다소 기량이 떨어져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대건설보다는 GS 칼텍스가 훨씬 더 다양한 공격 옵션을 통해 득점력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현대건설이 시즌 초반에 비해서 지금은 상당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GS 칼텍스가 현대건설을 맞아 2번의 홈 경기에서는 승점을 내주지 않고도 승리하였던 바 특히 동기부여가 강한 이번 경기에서도 최소한 3대1 정도 승리는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GS 칼텍스 마헨 승까지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JBC 18위 엠먼과 13위 스파르타 경기입니다. 홈팀 엠먼이 리그 최하위에 처져 있지만 최근 2연승을 기록하고 있죠. 직전 위트레이트전에서 1대0 승리를 포함해 최근 2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연승 이전 11경기에서 2무 9패로 승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2연승은 상당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경기력이라면 어느 정도 스파르타와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겨울 이적시장에서 영입한 선수들이 서서히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새로 영입한 선수들을 모두 선발 라인업에 올리고 신선함을 불러일으키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영입 효과에 따라 기존 자원들마저 컨디션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남은 일정 동안 충분히 달라진 최하위 엠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스파르타는 팀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죠. 직전 빌렘과 경기에서 2대0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로써 최근 3연패를 당하고 있으며 7경기째 승이 없습니다. 7경기째 2무 5패를 기록하며 부진한 흐름 속에 빠져있죠. 따라서 순위가 무색하게 엠맨보다 최근의 경기력은 스파르타가 훨씬 더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연패 기간 중 모두 멀티 실점을 허용할 정도로 수비가 쉽게 무너지고 있죠. 따라서 최근 2경기에서 엠맨의 이적생들이 좋은 활약으로 승리를 가져온 만큼 이번에도 엠맨의 공격수들이 스파르타의 무너진 수비를 무력화시키고 공격을 성공할 수 있을 확률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홈팀 엠맨이 계속해서 불안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원정팀 스파르타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홈팀 엠맨의 승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분데스리가 살케 공사와 마인츠 경기입니다. 살케는 또 한 번의 감독 교체를 단행했죠. 그러나 여전히 리그 꼴찌에 랭크되어 있으며 잔류권과 승점 격차가 9점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위 마인츠와 경기를 치르죠. 아마 잔류에 대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이번 경기에서도 패하면 사실상 강등이 확정된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독이 2, 3개월의 단기 계약이 아닌 내년 6월까지 팀을 맡기로 돼 있죠. 현지 보도에 따르면은 다음 시즌 2부 리그에서 곧바로 팀을 승격시키면 계약을 연장한다는 옵션이 포함된 계약을 맺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샬케가 사실상 잔류를 포기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죠. 이는 선수단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샬케 선수단은 이미 게임을 포기하고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반면 원정팀 마인츠는 잔류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최근 리그 6경기에서 3승 1무 2패로 분위기도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잔류권과도 승점차가 1점뿐이 차이가 나지 않아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시점이죠. 만일 이 경기에서 패하게 된다면 분위기가 단숨에 꺾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레버쿠젠과 2대2 무승부를 기록하고 메넨을 상대로는 승리를 기록한 바 있어 오늘 살케전에서도 비록 원정이지만 자신감 있는 대응을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인츠가 기본적으로 역습에 치중하는 팀이기 때문에 살케의 공격을 차단한 뒤 역습을 통해 승부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득점력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최근 원정 2경기에서 모두 멀티골을 득점하는 면도 보여줬기 때문에 팀의 밸런스 자체가 무너져 보이는 샬케를 상대로 마인츠가 원정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인츠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라리가 14위 발렌시아와 7위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발렌시아는 직전 헤타페 원정에서 3대0으로 패했죠. 따라서 셀타비고를 홈에서 2대0으로 잡아내고 연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부상 복귀전을 치렀던 디아카비가 다시 부상을 당해 이번 경기에서도 나설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최근 4경기에서 1승 1무 2패로 단 1승만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홈 경기임에도 기대치가 높지 않은 이유가 분명하게 보이고 있죠. 다만 이번 시즌 비아레알을 상대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며 최근 홈 2경기에서 2연승을 기록한 만큼 홈에서 무패 행진이 계속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홈에서 경기력이 압도적인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정보다는 조금 더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발렌시아죠. 이에 맞서는 원정팀 비아레알은 직전 꼬마와 경기에서 0대2로 완패를 당했죠. 꼬마와 경기 이전에는 3경기에서 2승 1무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꼬마에게 0대2로 완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정 9경기에서 무패의 흐름을 이어오고 있죠. 원정 9경기에서 5승 3무를 기록하며 나름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 비중이 높아졌다는 게 다소 우려가 되고 있죠. 직전 6차례 원정 경기 중에 4경기를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에스카나 엘체 같은 하위권 팀들에게도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발렌시아 역시 그리 큰 기대를 받지는 못하고 있고 경기력 자체가 기복을 심하게 타고 있어 비아레알보다는 한 수 아래의 실력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의 경기력 자체가 최근 나쁘진 않기 때문에 기복이 있고 불안한 발렌시아를 상대로 비아레알이 원정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비아레알이 유로파까지 병행하고 있지만 이 경기를 치른 후에 상당한 휴식기간이 있기 때문에 양 팀 다 이 경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경기 자체가 팽팽하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2.5점 기준점 오바가 가장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승부 면에서는 아무래도 원정팀 비아레알이 발렌시아를 꺾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비아레알의 승과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